여기 한 미국인 엄마가 초등학생 딸을 껴안고 울고 있습니다. 딸은 심장이 튀어나오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말았는데요. 심장은 대체할 수가 없는 장기기에 이들에게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아저씨가 다리미를 가져오더니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해내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 앨리스를 키우고 있는 미국인 델라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묵은 때를 깨끗하게 세탁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한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모든 일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소방관이었던 남편은 늘 정의롭고 떳떳하게 살자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그러한 교육관으로 딸 앨리스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늘 당당하고 정의로웠던 남편은 불난 건물에서 시민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려고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고 졸지에 저는 혼자서 앨리스를 키우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남편의 의지를 이어 앨리스를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정말 착한 아이라 속 썩이는 법 없이 늘 제 말에 잘 따라줬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이 살아가기엔 너무도 각박한 사회였습니다. 언젠가 초등학생 딸은 제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학교에 한국인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아직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아시아인이 아시아인을 차별했거든요. 바로 중국인 아이들이 주류무리인 백인 아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혼자인 한국인 아이를 그렇게나 못살게 군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어디서나 수적 우위에 있고 그에 비해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자주 보이는 국적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 한국인 아이는 고아로 한인타운에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와 둘이서 산다고 들었기에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중국 아이들은 정말 초등학생이 맞는 건지 이런 불쌍한 한국 아이를 생각지도 못한 못된 방법을 총동원해서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폭행은 기본이고 바지를 내리고 그 바지를 가지고 도망가서 안 돌려주는 등 악랄한 방법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했던 미국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못 본 척하기 바빴다고 하더군요. 늘 용기 있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저는 딸에게 중국 아이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라고 일러줬고 결국 딸이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 측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중국인 아이들은 그 즉시 퇴학 처리됐죠. 그리고 앨리스는 학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아직까지도 심장이 벌벌 떨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앨리스의 신고로 퇴학을 당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중국인 부모가 앨리스를 몰래 미행하더니 앨리스가 스쿨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오는 틈을 노려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근처 CCTV를 통해 확인한 거지만 엄청나게 뚱뚱한 중국인 남성은 작고 여린 초등학생 앨리스에게 10분간 무지막지한 폭행을 가했고 딸은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중국인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의식을 잃은 딸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눈물이 앞을 가려 그 처참한 장면을 끝까지 볼 수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딸은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고 갈비뼈 골절에 복근도 완전히 파열돼서 심장이 튀어나와 버리는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딸은 긴급 수술을 받았고 저는 모든 게 잘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일단 급한 불은 껐으나 따님은 3개월도 못 버틸 겁니다. 명치와 심장 부분 위주로 엄청난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서 지금 심장이 작동하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따님의 심장은 피와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심장은 멈춰버리고 말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혼절해버렸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의사면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계속해서 수술을 거부했고 이내 귀찮다는 듯 터무니없는 수술비를 부르며 저희를 쫓아내려 했죠. 결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앨리스를 살리기 위해 저는 주변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전부 수소문해봤으나 정말 모든 병원들이
하나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도 큰 수술이라며 병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며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졌다고 알고 있었고, 그러한 제 조국에 항상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의료기술이 필요할 때 미국 의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며 환자를 내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병동의 자리 부족을 이유로 연명치료조차 거부했고, 결국 저는 미국 전역에 있는 병원들을 전부 수소문해본 결과 한인타운에 있는 한 병원에서만 저희를 받아준다고 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앨리스를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앨리스를 최대한 오래 살게 도와줌으로써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며 제 손을 잡아줬는데요. 그의 말에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두가 앨리스를 포기하고 짐작 취급했지만 오직 한국인 의사만은 앨리스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앨리스는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잦은 병원 이동과 미국 의료진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마주하니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늘 밝고 잘 웃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저 체념한 표정으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제 상황이 너무도 비참하더군요. 그런데 앨리스와 같은 병실을 쓰던 어떤 한국인 아저씨는 앨리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앨리스에게 살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며 늘 희망을 북돋아줬고,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건지 구겨지고 더러워진 앨리스의 병원복을 늘 다림질로 펴주면서 연신 깔끔한 옷을 입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그는 앨리스를 병간호하느라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던 저를 배려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는 저보고 편하게 자라고 말하며 그동안 자신이 앨리스의 상태를 대신 지켜보겠다고 말해줬고, 실제로 제가 자는 동안 자신도 환자임에도 앨리스의 병수발을 다 들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인병원의 의료진들 또한 앨리스를 정말 가족처럼 여기며 늘 웃는 모습과 친절한 말투로 앨리스를 대해줬는데요. 미국 병원에서 냉대만을 받다가 한인병원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으니 앨리스도 기분이 좋아졌는지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선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건지, 이들의 모습은 마치 일면식도 없는 남을 위해 망설임 없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제 남편을 보는 듯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을 보니 정의롭고 베풀며 사는 삶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국인들의 배려 덕분에 앨리스는 점점 예전의 활발한 모습을 되찾아갔고, 이제는 같은 병실의 한국인 아저씨를 마치 자신의 아빠처럼, 그리고 간호사들을 마치 자신의 친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앨리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앨리스의 상태는 점점 악화돼서 이젠 혼자 힘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새벽에는 종종 심정지까지 와서 앨리스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은 병실의 한국인 아저씨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앨리스를 걱정해주고 안심시켜줬는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인 아저씨도 몹시 심각한 병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앨리스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는 아저씨에게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저씨는 아이가 우선이라며 늘 앨리스부터 챙겨줘서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 밤 잠을 설쳐서인지 아저씨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는지 앨리스의 장난에도 힘없는 미소만을 지으며 잘 받아주지도 못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동안 힘이 없던 아저씨는 갑자기 저희에게 한국에 가보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이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앨리스에게 필요한 건 심장인데 한국에 간들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에겐 그러한 모험을 할 만한 돈도 시간도 없었죠. 하지만 아저씨는 끈질겼어요. 그는 돈은 자신이 전부 부담할 테니 일단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아저씨의 확신에 찬 눈동자에 압도당한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됐고, 중환자 2명과 함께라 꽤나 많은 준비를 해야 했지만 저희는 무사히 한국에 입국해서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인지 병원 도착 이후로는 아저씨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아저씨를 찾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곧 앨리스의 수술이 잡혀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지
한국어로 말해줘서 도대체 어떤 수술을 받는지는 몰랐으나 어차피 저희는 막다른 길에 내몰렸기에 따로 묻지 않고 곧바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죠. 도대체 심장이 다친 아이를 무슨 수로 살릴 수가 있던 건지 여전히 이해는 안 갔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앨리스의 소식에 누구보다 좋아해줄 아저씨가 며칠이 지나도록 안 보였거든요. 여유를 찾은 저는 병원 직원에게 아저씨의 행방을 물어봤고 직원은 앨리스가 안정을 찾으면 주려고 했다며 편지 한 통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편지는 아저씨가 남긴 거였고 그는 앨리스에게 심장을 기증해줬기에 만날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아저씨는 한국에서 너무도 가난해서 아내와 딸을 남겨둔 채 돈을 벌러 혼자 미국으로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세탁일을 했고 가족을 위해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정말 일만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힘들었지만 다림질만 하면 어떤 힘든 일도 전부 깔끔하게 다려지는 기분에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형편이 조금 나아지나 싶었지만 딸과 아내가 살고 있던 한국 반지하 집에 불이 나서 전부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고 그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졌다고 했는데요. 그는 허망에 빠져서 일만 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일만 한 결과 뇌종양을 얻어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종양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수술을 받으려던 차에 앨리스를 만난 거였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치료에 확률을 거느니 차라리 딸 같은 앨리스를 위해 희생하기로 했다고 적었는데요. 그렇게 용감한 결심을 한 아저씨는 한인타운 의사와 이야기를 마쳤고 의사는 이식을 위한 각종 검사나 한국 병원과의 연결을 주선해줬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지 이 소식을 들은 근처 한국인 커뮤니티의 한국인들은 돈을 모금하며 앨리스의 수술비를 지원해줬고 여기에 한국인 아저씨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병원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포기한 아저씨는 한국에서 곧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고 앨리스는 그런 아저씨의 심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의로움을 실현하다 죽게 생긴 딸을 보고 딸에게 쓸데없는 덕목을 교육한 것 같아 너무나도 죄스럽고 후회스러웠지만 한국인들은 앨리스를 위해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의 의지를 이어나갈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앨리스는 새로운 심장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은 앨리스는 잘 이겨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저씨의 마음을 받아서 최근에는 한국에서 세탁 교육을 받고 세탁소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처럼 늘 정의롭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며 아름다운 한국인들에게 세탁과 다림질로 상쾌하고 깨끗한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희망을 다시 찾은 미국인 가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